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매수 사인을 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일단은 그 54,500원의 문자 사인을 발송을 했는데 차분하게 뭐 편안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좀 월등히 터져 있어서 못 따라붙을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눌려지고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차분하게 편입 설정 범위 잡아서 대처하시면 되겠고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뭐 자꾸 제가 2차 전지 관련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상 한미 반도체 부분의 프리미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뭐 실적이 확인된 게 없는데 왜 한미 반도체는 되고 2차 전지는 안 되냐라고 이제 2차 전지 옹호론자 몇몇 분께서 한미 반도체는 매도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데 우리도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주력 IT의 기준에 한미반도체 쪽의 기준은 뭐 주력주의 설정 범위 기준에 IT 쪽의 설정 범위를 같이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은 더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2차 전지 옹호론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장성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그 추이 추세가 기술적으로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매매를 안 한 사람 같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2020년도에 LG화학 그리고 2022년 하반기 기준에서 LG화학 플러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금양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 전체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월 26일 포스코 퓨처엠에서부터 2월 1일 에코프로 BM, 2월 7일 에코프로까지 우리가 매매를 안 한 2차 전지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들의 흐름이 너무 과도한 오버슈팅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너무 과도한. 어디서요? 에코프로 형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맨 마지막 자락에 에코프로의 더블, 근데 에코프로 BM의 150%, 200%뭐 이런 수익 범위까지 완전히 다 잡아내지 못했지만은 대신에 포스코 그룹주에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두 번의 상한가 중에 한 번은 완전하게 뭐 두 번째 상한가는 뭐 개별 기준에서 뭐 그렇게 설정이 돼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기준의 흐름이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실적이 아쉽게도 조금 전에 우리가 주력주들 놓고 볼 때 어마어마한 그러한 컨센서스 우리나라 전체 증권사들 대부분이 일단 어찌됐든 보고서를 내준 현대차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범위가 아닌 일반적인 그 종목군 기준에서 뭐 주력주의 기준이나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쪽의 종목군들은 예를 들어서 LG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쪽의 보고서는 꽉 차 있죠. 근데 한미반도체도 에코프로처럼 시가총액이 5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는 제한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보도자료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하이엔드 반도체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의 역할, 응? 그 역할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성장성 부분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뭐 저평가해서 들어간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제 방 안에 같이 계신 분들은 그건 완벽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요? 우리는 명확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력주에 대한 기준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의 주력주를 저평가 상태냐, 펀드멘탈까지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느냐 이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하고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막말로 오늘 뭐 8%까지도 빠지고 9%까지 빠지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유지하고 대처하는 기준 그 기준은 실적은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2차 전지는 아닌데 얘는 된다라고 하는 거는 2차 전지는 기술적으로 정점을 찍고 밀린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한미반도체는 정점을 찍고 밀린 흐름의 모양새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얘는 괜찮고 왜 2차 전지는 안 된다고 그러세요? 라고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매도해라, 한미반도체를 매도해라 하는데, 삼성전자는 매도할 위치 종목이 아니죠. 절대. 외국인들의 4%에 달하는 매수와 또 실적이 뒷받침된 매수. 한미반도체는 배터리 아저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왜 검증도 안 되는데 얘만 이뻐하냐? 그게 아니라, 검증도 안 되는데 얘만 이뻐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성장성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제 3분기 실적 나오고 추가적으로 컨센서스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2차 전지의 그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어찌됐건 올해 전체적인 또 4월 달 기준에서의 전체적인 흐름, 4월 대략 14일 정도 되니까 누적 수급 범위를 놓고 볼까요? 누적 수급 범위 놓고 보시게 되면은 4월 3일부터 해서 순매수 기준에 개인들이 뺏겼던 위치, 정확하게 여기서부터가 되는데, 이 부분부터 할까요? 이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하죠. 4월 20일부터. 그래, 평단이 좀 차이가 좀 일부 있을 수 있으니 4월 20일 기존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 있어요. 어쨌건 9월 말까지의 기준에 누적 수급이 외국인들이 어찌됐든 480만 주 샀어요. 그러니까 왜 외국인으로 따지냐면, 개인들 물량 뺏긴 것보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인의 매도가 좀 있었거든요. 여기는 사모펀드하고. 근데 그 사모펀드 기타 법인의 매도 부분을 다 감싸 안고 외국인들이 그걸 다 물량을 사주고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금융투자는 뭐예요? 증권사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의 기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 수급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쪽. 연기금 쪽이 다시금 매수위로 전환되어 준다면, IT 전체적인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니까, 그렇다면은 한미 반도체의 수급 범위 자체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위치가 됩니다. 기관들이 딱 매수위로 전환됐죠. 그럼 4월 20일 이후에 4월 20일 이후에 한미 반도체에 대한 외국 기관 수급 부분이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걸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가장 객관적인 거. 04월 20일부터 23년 09월 27일까지의 외국인 앤드 기관 매집. 가장 객관적인 것부터 놓고 본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윤정도 말도 믿으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그들이 샀니? 응? 그래서 결론은 그들이 샀니? 메이저가 사줬어? 메이저가 관여되지 않는 흐름 속에서 시세의 범위가 시가총액 5조짜리가 나올 수가 있겠니? 요 기준이에요. 포스코홀딩스는 25% 개인들이 샀는데도 올라갔는데 매번 교육해드리잖아요. 체결 강도에 대한 부분, 누가 사서 들어 올리는 건지 그 부분. 지금 계속해서 하이닉스 부분이 이제 강보합 이제 막 돌리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 부분에서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표출되어주고 있고, 그 흐름이 이쪽으로 연동이 되어 준다면 이제 12시 23분 기준에 움직일 수 있는 여력 범위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기준, 한미반도체 PPT 있으면 혹시 주셔도 되고요. 지금 다른 작업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제가 설명해서 올려드리면 될 것 같고, 4월 20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 수급 범위가 9월 27일까지 조회 순매매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누가 이제 1위에 놓여져 있느냐?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혹시 있으려나 하고 이제 뒤져본 건데, 요 밑바닥에 있네요. 요 밑바닥. 1000억 순매수 기준에 1000억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 거고, 9,7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9,700만 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500만 주 가까운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5%에 달하는 매집입니다. 5%를 누구는 샀고, 5%는 누구는 샀고,
5%에 대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들이 떠하는 물량이 많고, 그게 뭐 공매가 됐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급 논리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의 이 5%에 달하는 매집의 강도, 그 흐름이 2차 전지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얘는 좋고 쟤는 싫고 그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터트리고 무너진 내용도 없고, 한미반도체 보도자료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PPT 보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정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매집에 대한 부분도 올려드릴 건데,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그 매집 부분에 대해서 교육 자료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우리가 한미반도체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8월 16일자까지는 제 한글 파일이 있는데 한번 끄집어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0월 한미반도체 쌍끌이로 이제 바뀐 거예요. 쌍끌이로. 그죠? 4월 17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월 17일로 자를까요? 우리도? 4월 볼까? 4월 17일. 4월 20일부터 우리가 잘라놨는데 17일부터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월등해지네요. 조금 더 많아지네. 4월 17일부터 자릅시다. 이왕 자르는 거 한 주라도 더 들어온 것을 보고 대단하다 우리 어찌됐건 주력으로 설정해 놓은 IT 쪽의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 대단하다. 500만 주가 넘잖아. 그럼 5% 이상이니까. 그럼 조금 전에 저 기준도 다시 한번 자를게요.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연기금 팔았고 사모펀드 팔았고 기타 법인 팔았는데, 기타 법인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렇게 돼 있고, 외국인들 쪽의 공매대차 상환 범위를 넘어서는 5%면 넘어서는 그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17일로 다시 자를게요. 그리고 평단은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는데 크게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조금 더 움직이면은 추가 매수 사인 또 내보낼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여기도 뭐 월등하게 더 움직임 줘야죠. 그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되면 순위가 좀 더 올려나요? 혹시라도 그것도 한번 볼게요. 아이 좋아요. 55,000원까지. 이렇게 되면 그 매수 사인을 추가적으로 또 낼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고점을 넘기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사인을 또 내서 문자 발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55,000원에 매수 잔량 들어오면요, 그때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시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자, 4월 17일 그리고 9월 27일 고 순매매 기준으로 금액 기준에 한미반도체 여전히 여기네. 500만 주여도 뭐 어찌됐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위가 그래도 뭐 한 22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상품 빼고 나면은 매우 긍정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한미반도체 이제 보도자료 나온 부분 같이 끄집어내서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심리라는 거예요. 이 공정공시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수주면은 공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공시 내용 있나 확인해서 공시 내용 있나 확인해서 올려주세요. 한미반도체. 그래서 공급계약 체결 10시 10월 4일 날 공급계약 체결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10시 28분에 나왔는데 제가 미처 못 보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자를게요. 지금 그러면 어차피 꺼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의 흐름.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 연동되느냐, 바로바로 연동되느냐. 공급 계약일이 언제예요? 시작일이 계약 기간이 9월 27일이니까 뭐 이건 바로 연동이 되는 내용의 기준이 되네요. 그래서 뭐 바로 연동이 되든 안 되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뭐 3년 동안에 앞으로 향후 2030년까지 누적 수주 잔고가 얼마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명분은 될 수 있어도 그 명분의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언제든 지금 오히려 2차 전지에서는 전기차 판매 대수가 축소되고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생산량도 조금 낮춰줄 거를, 공급 비율 자체를 좀 낮춰줄 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수주가 남아 있을 것처럼 25년도까지는 뭐 초대박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른 자료 부분 무료방에도 올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컨센서스, 그리고 공급계약 체결, 그리고 이 컨센서스를 증권사가 몇 군데 안 낸 상태다. 요거는 이제 더 나올 수 있다. 더 나오는 시기는 실적 발표 직전 혹은 실적 발표 즈음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셔서 대처하는 게 옳다라고 해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려요. 2차 전지의 기준에서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이 왜 한미반도체도 실적 검증도 안 된 애를 얘는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 사인을 주면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주면서 왜 2차 전지는 아니냐. 컨센서스 자체가 나온 게 제한적이에요. 코멘트 정도 날린 거 가지고 시비를 붙일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이쪽도 지금 하이엔드 반도체 기준에서의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관심도 높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긍정적인 해석 부분이 수급으로 이처럼 진입돼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하고 안 들어와 있는 거하고 또 차이가 크죠. 얘는 어쨌든 수급이 들어와 있잖아요. 5%라는 수급이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급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할 이유도 없는 거고, 뭐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5월부터 폭등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6월 달에 1조 달러를 넘긴 겁니다. 그 흐름에 하이닉스가 똑같이 연동이 됐었고요. 지금의 시장의 주도력도 역시나 반도체. 삼성전자가 7만 원에 다시 이탈되긴 했지만 그 흐름들. 그래서 엔비디아발 영향력이 한미반도체에 연동이 돼 있다. 근데 엔비디아의 이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놓고 보시면은 이게 뭐 8월 24일자의 기준인데, 엔비디아에 그럼 놓고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으려나요? 테슬라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흐름은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고가를 내주고 추가적인 폭등 랠리의 기준이 잡혀 있는 쪽이 엔비디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T 쪽이 시장 견인하는 폭에 대해서 이렇게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차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음봉이 떨어지고 한 단계 더 내려오기도 했지만 이번 달 기준에서. 근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체 시장에 있어서 엔비디아 차트 하나만 요걸 뭐 낱장 파일로 올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뭐 하나를 새로 따든가.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발의 이 흐름, 여기서 만약에 요 정도 더 눌려 있다 할지라도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 요 흐름을 하이닉스가 받아주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받아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 한미반도체가 정확히 5월부터입니다. 우리가 그 접근 범위를 설정한 것도 5월부터 해서 움직여줬고, 7월 달에 상한가 이후에 20% 한 번 더 들어 올려줬고, 상한가 이후에 20%가 더 들어 올려줬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그 5월 달에 요절하게 들어갔어요, 처음에. 사실. 그죠? 요절하게 들어갔다가 고생을 했어요. 주봉에선 잘 모르시겠지만 일봉에서 5월 달에요. 얼마나 짜증스러웠냐면 기억나시겠지만요. 수급도 들어와. 근데 농담이 아니라 갭상승에 따라붙으면 두들겨 맞아. 갭상승에 따라붙으면 두들겨 맞아. 갭상승에 따라붙으면 와. 그러더니 이렇게 밀려요. 어?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무너진 것도 아닌데. 쉽진 않았죠. 결론적으로 IT는 어지간해서는 유지해서 가져갑니다. 4월 17일 이후에 수급이 매우 긍정적인 위치였고 하이닉스의 5월 이후에 흐름이 상상을 초월했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해서 7월 13일 날 상한가에 그 다음날 20%대 또 여기서 맴돌다가 다시 이 자리 그리고 또 여기서 고생했죠. 근데 IT는 어지간해서는 가져간다. 2차 전지 우리가 수익 낸 것만큼 IT에서 수익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제발 비중 조절을 하자. 에코프로 8%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연휴 내내 한 10군데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 의견을 다 그냥 계속 내놨어.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매수해라야. 2025년 30년까지 갖고 가라. 나도 더 샀다. 와, 당황스러운 거죠. 오늘은 낯짝이 있으면 오늘은 인터넷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오늘도 공매도를 핑계를 댈까요? 공매도가 안 나오는 종목이 어딨어? 한미반도체 공매도 없을까 오늘? 공매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자 펀드멘털적인 부분에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야 될 게 많다. 오케이 인정. 그럼 두 번째 기준에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는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 성장성은 인정한다고 치고 왜 수급이 또 들어오니까 그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치고 그러면 검증받아야 될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옆으로 놓고요. 그리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지금 평상시 거래 대비해서 어마어마하죠.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들어올린 폭의 기준에 있어서 이 거래가 어찌됐건 20MA까지의 유지폭 좀 더 높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을까요? 앞전의 거래 대비해서 월등히 거래가 지금 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 위치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반돼도 거래 대금은 형성이 됩니다. 2차 전지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는 되고 얘는 2차 전지는 안 되고 얘는 되고 그 개념이 아니라 똑같다. 똑같은데 기술적으로 얘는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가 제한적이다. 기술적 분석의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요? 수급이죠. 수급 논리에서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 5%의 매집이 돼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외국인들이 5%를 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관들 매수로 다시 소폭 전환돼 있어서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가 돼 있는 거고. 이 고점에서부터 지금 13% 밀려 있습니다. 시장이 어찌됐건 그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이 2600포인트라고 기준 잡았을 때 2650이었나요? 올라간 게? 거기에서부터 지금 2400까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저점 대비해서 13%의 이 조정이 400% 정도 연초 대비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 과도한 조정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샀든 과도하지 않죠. 그럼 얘는 400%나 올라왔고 레인보우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왜 정점 인식을 안 잡고 기술적으로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떨어져 내려와 있으니까 그거는 단기 변동성의 정점 인식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2차 전지에 일단 무조건 도망쳐 나옵시다. 무조건 다 정리하세요. 악을 쓰고 욕을 먹더라도 그 쌩 난리 브루스를 친 이유는 사상 최대치의 거래 대금을 터트리고 고점에서 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떨어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점이라는 거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2020년부터 누적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하여간에 무슨 얘기를 해도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얘기가 안 들리실 거예요. 아무 얘기 안 들립니다. 내 종목이 깨지고 있는데 뭔 소리야.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좋지. 지금이라도 매도하십시오 하는 윤종도가 좋냐고. 7월 말 8월부터 7월 28일부터 해서는 27일부터죠. 정확히 26일, 27일부터 해서는 아주
그 마이크 켜놓고 악을 쓰면서 돌아다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전략 매도의 기준은 2차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안 쉬고. 그죠? 차이점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프리미엄이 똑같이 붙어 있다. 근데 그 프리미엄 붙어 있는 부분이 IT 쪽은 엔비디아 발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IT 쪽의 기준은 이제 스타트의 기준의 실적 범위, 그것이 3분기 이후부터 해서 형성돼서 나와줄 수 있다. 그래도 프리미엄이 높거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코프로 보시면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은 것 같죠? 안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온 이 수급이요. 이게 3%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진짜 봐볼까요? 3%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이 이런 것쯤은 조금 본인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매니저 출신이라면 기본적 분석을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죠. 기본적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 성장성도 논할 수 있지만 2월 중순까지죠. 그럼 여기까지로 잡을까요? 2월 9일까지? 그러면 이게 공매대차 상환 범위로도 인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3%의 수급 2,500만 주, 2,600만 주짜리니까 3%가 높네요. 저는 3%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600만 주에 5%가 되네. 5%의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이 짧은 구간에. 그러니까 막말로 11만 원 수준에 있던 게 20만 원 더블이 난 거예요. 이때 11만 원이었으면 3조짜리가 6조가 된 거야. 근데 150만 주 5%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급이 꼬여지면서 계속 올라가거든. 그럼 이게 개인들에게 물량이 다 떠넘겨져서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렸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 부분에 요 4거래일 동안의 흐름이 쇼키즈가 들어와서 뭐 주가를 들어올렸다? 그런 것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놓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의 설정 범위가 되는 거죠. 한미반도체 기준에 거래량으로 보니까 정점의 인식을 못 잡으시는 거고요.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 거래 대금이 무시할 수 있는 거래 대금이 아니다라는 거고, 요거를 빼놓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건 블록딜의 거래 대금이고 요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7월 죄송합니다. 블록딜이 아니에요. 요 거래 대금 맞아요. 맞고 블록딜은 8월 말이고 블록딜이 아니라 그 MSCI 지수에 편입된 기준이죠. 그리고 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7월 26일자의 기준. 근데 얘가 그나마 지금은 이제 46% 빠져 있지만 그나마 조금 천천히 빠질 수 있었던 이유 부분은 시가총액이 좀 월등하게 들어왔던 부분하고 거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의 이러한 거래 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전히 거래 대금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덜 빠졌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래 대금 감내 안 되죠. 하여간에 뭐 2차 전지를 여기서 뭐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 하여간에 무책임한 사람들인 거죠. 25년까지 가지고 가더라도 정신병자들이지 그게. 25년까지 업황 좋아지니까 가지고 가십시오라든가 2030년까지 가지고 가세요라든가 그거를 거르지 않고 여기저기서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방송에 내보내고 주말 연휴 기간에도 내보내고 그 연휴 기간에 낙폭과대라고 또 편입하신 분들은 한 방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까지 까있을 동안에 모르겠다. 나중에 다시 한번 특집 방송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 기준에서는 수급 범위 지금 거래대금 원체 없어요. 거래대금 더 실리는 거 확인해야 되고요. 수급 범위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오늘 매수세를 잡아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나마 거래대금 뭐 최상위 20위권 안에는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조금씩만 높인다면은 거래대금 10위권 안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고점을 계속 높여야 됩니다. 고점을 못 높이면은 의미가 없고 고점을 높이는 흐름.
그리고 이왕이면 프로그램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 그렇게 좀 대줘야 되겠죠. 예전의 흐름에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최근 오늘뿐만 아니라 그래서 5위, 6, 7, 8, 9, 10 그다음에 15위, 16, 17, 18, 19, 20, 20이 밖에 있네요. 20이 밖에. 어휴, 25위 정도 놓여져 있는데 고점을 조금씩 더 넘기면 지금 12시 45분이니까 고점을 조금씩만 더 넘겨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20위 안에 또 10위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의 가격 반발력이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발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된 이후의 흐름 그리고 단계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서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갔었는데 그게 다 해소가 됐고 그리고 일단은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계속해서 부각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만 터져주고 한다면 이렇게 검색기에도 계속 나와줘요. 오늘 기준에서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일단 한미반도체 기준이 이렇게 진입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껐다 킨 기준이고요. 오늘 그러고 이제 뭐 포착이 돼서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변동률이 뭐 확장돼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카나리아 바이오가 뭐 들쭉날쭉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검색기에는 형성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기준은 이제 뭐 10시 기준인 거고 13시 기준. 그러니까 10시 13시로 안 할게요. 지금 기준에서는. 그래서 V1000 또 V1300 뭐 이런 기준. 자, 그래서 일단 뭐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조금 더 검증은 받아야 되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메이저들이. 두 번째 기준은 기술적인 범위인데 기술적으로 거래대금이 뭐 오늘은 25위 정도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 현재 시간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거래대금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는 메이저 외국인들 위주에서의 공격적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그것이 실적 성장성에 더불어서의 흐름이라는 거죠. 올해 들어서 뭐 강력한 시세 흐름은 있었지만은 2차 전지의 흐름하고는 지금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차별화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IT 쪽은 조정이 좀 있더라도 어지간해서는 가져간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이외에도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하나 마이크론이나 또 이스페트치스가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수급 범위도 일정 범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부 펀더멘탈이 아직은 뒷받침되지는 않아요.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기술적인 해석을 한다. 기술적인 해석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한미반도체 부분도 이제 올려놔 드릴게요. 올려놔 드리고 현대차가 아쉽게도 쭉 뻗어 올랐다가 다시금 눌려져 있는데 다시 고점 넘겨주기를 그리고 하이닉스 변동 탄력 제대로 나와주기를 그다음 한미반도체는 1%대 기준이니까 55,000원에 매수 전량이 들어오면 추가 편입도 문자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뭐 지금 34분 녹화를 했는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부터 채워놔 주세요. 여기부터 채워놔 주시고 뭘로 채우든 뭐 고객 후기를 넣든 뭘로 채우든 플러스 친구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그냥 뭐 넣을 거 없어갖고 마구잡이로 넣어놓지 말고 뭐 의미 있는 걸 좀 넣어놓읍시다. 고민해서 뭘로 넣을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강연에 그리고 VIP 방 신청하셔서 합류하시기 바랍니다.